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창고등학교 인성부장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생긴 교수님. 그런 말씀. 실제 맞잖아. 네, 반갑습니다. 서창고등학교 인성부 선도 담당 교사입니다. 네, 우리 지수쌤부터 한번 뽑아보세요. 후문 등교 및 크록스 등교를 허용해주세요라는 질문이죠. 네. 후문 등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후문 등교든 크로스 등교든 둘 다 학생들이 이제 뭐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뭐 학교에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금지시켜 놓은 상황인데 후문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차를 타고 많이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정문은 차를 못 들어오게 돼 있고 후문은 차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후문으로 학생들이 드나들다가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후문 등교를 지금 금지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록스 등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슬리퍼를 신고 등교할 경우에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활동에 좀 제한이 있고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 슬리퍼 크록스 등교 그런 부분은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싫어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학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은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음 질문 해봐주세요. 선도부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인성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교는 전국적으로 뭐 어디가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중에서 선도부 학생들이 매일같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조금 힘 약한 친구들이 센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또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이 온 데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든지, 학생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진짜 우리 선도부 학생들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학생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선도부 활동을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 학교에서는 선도부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내 휴대폰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편에서 선생님 편에서가 있으시 걷지 않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핸드폰 수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잘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쌤도 계속해서 지금 핸드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들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또 선도부 학생들이 활동하면서도 학생들이 워낙 핸드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언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모든 이 핸드폰 사용에 대한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친구들이 다 감안하고서라도 허용을 하자라고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쌤이 친구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일전에 옆에 인근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른 학년들이 핸드폰을 수거할 때에 우리 학년만 수거를 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아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지도 않고 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친구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점심시간에 뛰놀아야 될 시간에 막 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학생회 측에서 선생님 우리 학년도 폰을 걷는 게 낫겠으면 이래서 다시 폰을 걷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얼마든지 쌤들은 안 걷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우리 애가 폰을 사용하지 않게 좀 학교에서 교칙으로라도 좀 묶어놔 주세요라는 요청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기타 토의에서도 노고했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은 뭐 꼭 필요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결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핸드폰이라든지 학생들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권고사항은 있었지만은 아직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의사는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미성년인 자녀들한테 학교에서조차도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에 걸려서 더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현재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좀 건강과 그다음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절제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내 무선 고데기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전에는 줄선 연결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네, 무슨 고데기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 질문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무슨 고데기도 내나 학생들이 자기를 예쁘게 좀 표현하고 싶은 거로 본다면은 허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무선 고데기지만은 학교에서 충전을 애들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충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학교에 있는 전기시설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전압이 낮아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갈 수도 있고 폭발할 위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선 고데기를 집에서 충전해가 왔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고서 또 모르고 옆에 친구가 만졌다가 딜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폭발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선 고데기는 되고 유선 고데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학교에 와서 고데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전부 다 선을 연결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열기 기구는 절대로 안 된다. 일단 학교의 전압 상황이 안 좋고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무선 고데기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드는 생각이 일단 학교에서 충전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화재 대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무선 고데기는 뭐 허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팔찌, 목걸이는 가능한데 피어싱, 귀걸이만 금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얼마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팔찌, 목걸이 다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규정을 바꿔서 팔찌나 목걸이, 그 다음 반지까지는 허용을 해준 이유가 규정이 팔찌라든지 목걸이, 반지가 허용이 안 됐을 시절에 왜 이거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보통은 팔찌나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당에 다닌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념으로 해주신 거다, 엄마가 뭐를 기념을 맞이해가지고 한 거다, 가족끼리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보다는 너무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혹시나 분실했을 때에 우려가 될 만한 그런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허용을 하자라고 했었고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했을 때에 피가 나거나 염증이 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처음부터 피어싱도 허용을 안 하다가 투명 귀걸이는 허용을 하면서 투명 피어싱은 허용을 안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래서 생활규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투명 피어싱은 허용을 하자, 귀걸이를 투명 귀걸이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그까지만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요즘에 문신도 많이 하는 바깥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동념상
학생들이 너무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건 좋지만은 피어싱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라서 아직까지 학교에서도 피어싱을 해도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복 상의 대신 사복 상의 허용해 주세요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애들이 교복 얘기를 많이 하던데 교복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랑 이 질문이랑 조금 너무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복 상의를 안 입고 대신에 사복을 입고 싶은데 교복은 다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복 안 입고 싶으면은 교복도 새로 만들었을 때 안 입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질문이 그냥 사복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뭐 교복이라든지 뭐 생활복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사복을 입고 싶다. 근데 학교에서 교복이나 생활복이나 체육복들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학교 학생이라는 뭐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의미에서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사복만 입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만 입고 싶으면 대학교를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학교를 표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갈색 컬러 렌즈까지 허용해 주세요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갈색 컬러 렌즈, 그다음에 아마 요 통에 뭐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 있어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염색, 파마는 허용했는데 염색도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쌤 지나갈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렌즈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게 되더라도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컬러 렌즈든 그 다음에 염색이든 간에 이거는 갈색이라는 색깔이 본주가 찐갈색도 있을 수도 있고 노란 색깔에 가까운 색깔도 있을 수도 있고 염색도 마찬가지죠.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 허용되고 있는 파마는 진짜 뭐 꼬불꼬불한 파마가 아니고 C컬, 뭐 S컬 쌓는 그리고 파마 같은 경우에는 여차할 경우에는 묶고 있어도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염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염색을 허용해 줬을 때는 색깔의 기준이 너무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가령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무슨 색깔은 안 됩니다. 그래하고 봤을 때 염색을 허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짙은 갈색, 뭐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색깔의 그 스펙트럼이 너무 좀 다양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허용하기가 나중에 또 언쟁거리나 논쟁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색깔 렌즈라든지 염색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허용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파마라든지 염색이라든지 핸드폰 사용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해줘라라고 권고사항이긴 한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미성년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 인권은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건 알지만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너무 표현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에 들어와서 단체 생활하면서 쓸데없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자기 진로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데 할 수 있게끔 교칙으로라도 조금 묶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크게 지금 확산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인권 조례를 해서 다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허용이 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서 무조건 답답하다 우리 왜 업조하면 되냐면 이리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는 허용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조금은 너가 참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마가 아니고 근데 부탁을 해서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안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서 교칙으로 지금 묶어놓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후배들이나 그 다음 사회 통념이 우리 교칙도 일종의 사회 불법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허용해줘도 되겠다라는 통념이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후배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논란거리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표현의 자유보다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좀 열중할 수 있고 이런 외모 지향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시키는 게 낫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서 좀 그렇네요. 된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미안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휴양고 우선고는 여전히 가능한데 왜 저희 학교는 허용되지 않으며 파마는 허용되지만 여기가 허용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파마 허용하지 말까요? 선생님이 파마 같은 경우에도 하도 말이 많아서 그때도 아마 작년이었죠? 생활규정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학교는 생활규정위원회가 선생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도 있고 학부모 대표들도 있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들을 대신해서 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의견 대신해서 논의한 결과 휴양고 그때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휴양고는 휴양고만의 색깔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우리만의 지켜가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 제 선생님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만 바깥에서 좀 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든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좀 통념상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유독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양하고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마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될 것 같다 싶고 논의 결과 후에 이루어진 거고 아직까지는 논의를 해본 결과 염색도 아까 말했죠. 색깔이 범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염색은 학생들의 표현력을 인정해주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번째 질문입니다. 서창호 기존의 교복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네. 우리 지수쌤은 올해 오셔서 교복의 변경 과정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우리가 쉽게 바꾼 게 아니고 교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일단 아이들의 교복 변형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딱 몸에 끼는 교복을 변형시켜서 입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은 전부 다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복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교복은 그냥 일종의 장식품처럼 어쩌다가 기념 친구들끼리 특별한 사진을 찍고 싶다든지 이런 용도로만 쓰고 그 외에는 거진 생활을 하는데 체육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복을 살짝 입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도 학부모,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전부 다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은 교복을 없애고 편한 생활복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편한 생활복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안이 한 10몇 프로 정도가 더 높게 나와가지고 생활복으로 그러면 바꾸자. 그래서 바꾸자고 한 가장 많은 의견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끼는 교복을 입고 앉아있기로는 불편하다. 그리고 교복비가 싸지도 않는데 그냥 그는 장식용으로만 놔두고 다른 옷들을 또 사가지고 입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공청회도 했고 투표만 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도 하고 패션쇼도 해가지고 지금의 생활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의 생활복이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해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다시 교복으로 장식용으로 놔둘 교복 한 벌에 돈이 30만 원이 넘는 그런 것들은
것들을 그냥 한 번씩 사진 찍기 위한 용으로 놔두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권에서도 전부 다 교복을 없애고 생활복으로 좀 더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서창고등학교는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빨리 변화된 거에 대해서 많이 와서 취재도 해갖고 배워도 가고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멋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다시 교복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